우리는 일상에서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에 부딪히곤 합니다. 그 문제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냐, 그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는 곧 순간순간, 더 나아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이유, 그 장애물들, 탐정의 추리 키워드 3개를 통해 없애보겠습니다. 의심, 합리적인 추론, 정확한 측정. 여러분은 문제에 부딪힐 때 의심을 키워보셨나요? 의심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합리적인 추론이 필요한데요. 지나치게 깊게 파고들어 보세요. 상대의 능력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나 자신의 편견을 체크해야 합니다. 오기스트 뒤팽은 말하죠. 모든 것은 정확한 측정에 달려 있다. 이 추리 키워드를 통해 여러분의 뇌를 깨우는 추리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해안을 얻어보겠습니다. 아, 오기스트 뒤팽이 누구냐고요? 사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소설 속 명탐정. 첫 번째 주인공 오기스트 뒤팽입니다. 먼저 오기스트 뒤팽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뒤팽은 에드거 앨런 포가 창조한 탐정인데요. 소설 모르그가의 살인 사건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 소설은 탐정이 등장하는 최초의 소설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당시엔 탐정이라는 단어가 흔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절 뒤팽은 지적 퍼즐 풀이에 심취한 추론가에 가깝다는 지적도 있었죠. 그럼에도 뒤팽이 갖는 상징성은 큽니다. 훗날 수많은 가상 탐정의 모태가 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설 속 뒤팽은 이렇게 묘사됩니다. 천성적으로 무덤덤한 뒤팽은 이미 끝난 일에 대해서는 바로 흥미를 잃었고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 뒤팽의 이야기를 통해 그가 어떻게 추리하고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르그 거리의 건물 4층. 어느 날 새벽 끔찍한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잠이 깬 이웃들이 경찰과 함께 현장을 찾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4층에 도착한 순간 그들은 끔찍한 살인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의 증언이 시작됩니다. 용의자로 추정되는 2명이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게 모두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용의자의 목소리를 둘러싼 증언인데요. 일단 한 명은 굵고 탁한 목소리를 내는 프랑스인 남성이라는데 모두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에 대해선 증언이 엇갈립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알 수 없다.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를 쓰고 있다. 사건은 오리무중에 빠집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깊게 파고든다는 거야. 진실이 항상 우물 속에 있는 건 아니거든. 사실 중요한 지식은 오히려 표면에 드러나 있다고 생각해. 뒤팽의 이야기가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세된 목소리에 대해서는 특이한 점이 있어. 증인들의 의견이 갈렸다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인, 영국인, 스페인인, 네덜란드인, 프랑스인이 그 목소리에 대해 설명하려고 했지만 모든 증인이 그걸 외국인의 목소리라고 말했다는 사실이야. 증인들은 저마다 그게 자기 나라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혀 모르는 언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증언의 이 부분, 즉 굵고 탁한 목소리와 세된 목소리에 대해 증언한 부분만으로도 합리적인 추론을 끌어낼 수 있고 이 추론은 한 가지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나는 주저없이 말할 수 있지. 왜 사람들은 용의자 한 명의 목소리에 대해 엇갈린 증언들을 쏟아냈을까요? 왜 전혀 모르는 외국인의 목소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의심이 생기나요? 한 귀부인이 경찰에 의뢰합니다. 비밀리에 편지를 찾아달라고요. 그런데 누가 편지를 훔쳐갔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범인은 귀부인과 정적 관계에 있던 비장관. 귀부인이 남몰래 문제의 편지를 읽고 있는데 방에 비장관이 들어왔습니다. 급하게 편지를 숨기면 뭔가 수상함을 느낄까봐 별것 아닌 척하면서 책상 위에 놓아두었는데요.
하지만 D 장관은 편지가 귀 부인의 약점이 될 것을 눈치챘고 편지를 바꿔치기해서 떠났습니다. D 장관은 이 편지를 빌미로 귀 부인을 협박합니다. 결국 귀 부인은 거액의 현상금을 약속하고 경찰청장에게 편지를 찾아내달라고 부탁합니다. 비밀리에요. 경찰청장, D 장관의 저택을 샅샅이 수색하고 소매치기까지 고용해 그의 소지품을 텁니다. 하지만 끝내 편지를 찾지 못했고 뒤팽에게 의뢰하게 되죠. 경찰은 완벽한 수색을 했다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뒤팽은 지적합니다. 모든 것은 정확한 측정에 달려 있지. 그런데 경찰청장과 부하들은 실패할 때가 너무 많아. 첫째는 상대의 직접 능력과 자신의 능력을 일치시키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는 상대의 지적 능력을 잘못 측정하거나 아예 측정하지 않기 때문이지. 그들은 교묘한 책략에 대한 자신의 생각만 고려해. 그래서 무언가 감추어진 물건을 찾을 때는 자기라면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감추었을까 생각하고 자기가 썼을 법한 방법에만 주의를 돌리지. 상대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시가 아니라 상대의 능력을 간과한 것이겠죠. 자신의 지적 능력만을 고려하는 겁니다. 그렇게 경찰이 찾지 못한 편지를 뒤팽은 찾아냅니다. 오기스트 뒤팽의 추리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의심, 맹목적인 믿음과 행동은 의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치 절대선, 절대악, 절대정의처럼 말이죠. 의심은 때론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곤 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진실을 바라보는 시각을 만들 수 있고요. 사실 생각보다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봐야 할 것들이 우리 주변엔 많습니다. 합리적인 추론. 합리적인 추론은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의심이 타당하면 합리적인 추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추론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인데요. 정보의 관계들에 주목하고 비교합니다. 이에 합리적인 추론은 차별화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측정. 모든 것은 정확한 측정에 달려 있다. 누군가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나의 지적 능력과 상대의 지적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가치관과 편견이 노출된 상태라면, 상대가 나보다 한 수 위에 있다면, 당연히 상대의 의도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기스트 뒤팽의 추리 키워드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요약해드리면 의심, 합리적인 추론, 정확한 측정, 이 세 가지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핵심적인 능력입니다. 이런 뒤팽의 추리 키워드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문제나 어려움에 대처할 때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다양한 시각을 수용하며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이제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들을 뒤팽의 시선으로 풀어보시죠.